하는 게 아니라 외제차를 해달라고 해도 내가 빚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든 해야 할 거야. 우리 딸이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가는데 빚 내야 해요. 우리 시집 그런 분들 아니라니까. 늘 검소하게 남에게 봉사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해외에서도 의료 봉사를 다니신다.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나한테도 같이 가서 봉사하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 나는 그런 곳에 가는 게 싫은데 둘이 아주 짝짓꿍이 맞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차가워졌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지원을 받았던 적은 없었지만 제가 살던 쪽방에서 남편이랑 같이 지낼 수 없어서 애 낳을 때까지 서로 따로 살다가 돈을 아끼면서 겨우 원룸을 얻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저는 혼자서 쪽방에서 태교를 해왔어요. 신우는 결혼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집사를 주겠다, 차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긴 했지만 역시나 저나 남편은 그 속상함도 티내지 않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처지가 다른 집안과 완전히 달랐다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도 해주시고 차도 해주실 수 있었겠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주신 거였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팍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응, 너는 말이야. 우리 딸이 시집 갈 때까지, 아니 시집 갔다 와도 그 사돈댁 얼굴에 코를 찌르지 말아라. 우리 딸이랑도 눈을 마주치지 말고. 아,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 우리 딸이 시집 갈 때까지 말해야 해요. 그 점이 얼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딸의 행복까지 모두 가져갈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점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지. 흉추 스트레칭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저는 또 수구만한 자세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조금 흐르고 신우가 결혼식을 하기로 잡혀서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해요. 호텔에서 상견례를 할 거라고 해서 번듯하게 입으라고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티끌 모아 티끌이라도 우리 딸이 태권도나 하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처지였는데 번듯한 오한벌로서 어디에 있을까요? 최대한 보풀이 일어나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옷을 찾아 입고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견해를 이렇게 고급스럽고 빛나며 번쩍이는 곳에서 나누게 되어 마음 한구석에서 부러운 마음이 슬쩍슬쩍 들었어요.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고 부모가 없어서 상견례할 것도 없이 구박만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런 경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신우의 이름을 말하니 룸 같은 공간으로 부부를 안내해 주었어요. 이미 시부모와 신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고 상대편 어르신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렇게 크게 빛나더니 제가 보여 기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들아. 너가 생각이 있나? 라고 물어주셨어요. 아무도 없더니 혼자 오라고 했지만 젊은이와 아이마저 따라왔어요. 똑똑한 판단이 없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죠? 말도 없이 이곳에 왜 살이 닿나요? 지금 즉시 떠나야 해요. 내 결혼식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얼굴조차 비추지 않기로 말했잖아요. 너, 내 말을 거부하지 않겠다면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지둥해 가방을 들어 내 머리에 강하게 치는데 진짜 눈앞이 어지러워 별이 반짝거리며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모르게 악소리를 내며 너무 놀라서 당황하여 울기 시작했어요. 물론 놀랐겠죠? 엄마가 그렇게 당해버린 상황에서 너무 아프고 울음이 터져서 아이를 돌보는 생각도 못하고 머리를 들고 고개를 숙이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이젠 제발 결혼을 막으려고 이곳을 찾아왔군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얼굴에 있는 점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더라고? 운이라는 운은 다 빨아먹는 못된 점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어. 안 했어. 근데 내가 감히 여기 나타나 지금 우리 혼사지아의 막이라고 뭐 기도라도 하는 거냐? 왜 내가 정말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 할머니, 아빠 할머니가 우리 엄마 때렸어. 할머니 나빴어.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할머니가 우리 엄마 괴롭혀? 엄마 괜찮아요.
시끄러워. 도대체 누굴 다루면서 이렇게 목청도 크고 눈물도 많은 건지? 아우, 아주 신경 쓰여 죽겠네. 뭘 잘했다고 울어? 너가 왜 우는데? 너도 내 엄마 닮았어. 지금 누구 결혼식에 초를 치려고 아주 조용히 해. 너희 엄마가 당할 만하니까 그러셨던 거예요. 알겠어요. 아직 너는 모르는 게 많은 거야, 세상의 이치를. 내가 아주 쏙 잊혀져서 죽겠다는 귀한 의사 선생님들 사돈으로 모시는 자리에서 한나 고년이 끼어들어서는 죽상을 만들려고 했네요. 그게 가방으로 후드려 맞았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너 냉큼. 한나가 그 순간에 사돈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하면서 바깥에서 소란이 다 들린 거에 대해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래서 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호텔 식당에 있는 룸은 사방팔방 문과 벽으로 막힌 룸이 아니라 천장 부분이 뚫려 있고 문이 그냥 천 같은 거로 가려져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 우리 딸아이가 우는 소리까지 모두 밖으로 새어나갔나 보다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들려오시는 소리가 바깥까지 전해져서 저는 너무나 쪽팔려 고개를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행색도 초라하고 온 동네에서는 방배연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슬쩍 누나를 돌아보았더니 시부모도 그렇고 신우도 고급한 옷을 입고 계시고 사돈댁도 매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안사돈 되신 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 좀 들어보셔요. 어떻게 된 사이길래 여기서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지 우리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행색을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냥 잡상인 것 같습니다. 빨리 내쫓고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뭐 해요? 안 나가요. 여기 와서 말씀하세요. 행패를 부린 후 저희가 나가라고 하자 일단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리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 자리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놈은 남편이라는데 앉아야 할지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런 놈을 남편이라 부르며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에 한탄스러웠고 우리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미안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치거나 조용히 나와 이혼을 하고 둘만의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이 심속에서 수없이 번창이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정말 실수했어요. 우리 엄마께 사과해야 돼요. 선생님은 친구들 때린 후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 누가 제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주지 말고요. 할멈이라는 말 안 들려서 나리씨 어귀에게 할머니라고 부르자 당황하여 얼른 등을 떠밀고 혹시라도 사돈댁에서 말이 나올까 싶어 눈치를 살피면서 조용히 역정을 내셨어요. 우리 남편은 갈팡질팡하다가 딸에게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저희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걸 참을 수 없는지 제 등을 툭 치더라고요. 휴,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서 무슨 소리를 듣겠다고 호텔밥 같은 걸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하면서 가자고 했어요.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휘청거리면서 고개를 딱 들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사돈 어르신이 되시는 분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거기다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꿈 같은 순간이라 생각했었어요. 일이 벌어지자마자 사돈 어른도 저도 동공이 격하게 흔들릴 정도로 눈 아래 지진이 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떼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먼저 정신을 차린 사돈 어른이 날 향해 말을 걸었고 정말 심장이 두 배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튀었어요. 아니, 잠깐만 혹시 미정이야? 그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흐느낌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식구들이 제 딸이라며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어떤 말로 표현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미정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너희 미정이 맞아. 정말 놀라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모님, 시댁 부모님, 그리고 시형이 되는 분까지 갑자기 미정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마음이 맞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 막내 딸 미정이의 얼굴과 점을 보고 30년 넘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집 막내 딸, 미정이란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신우 모두 당황해하면서 떨고 있었어요. 영어인지 몰라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돈댁의 막내 딸 미정이 이 여자를 알아? 아니요. 영어가 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사돈 어른이 말을 한 후에 숙이는 제를 일으켜서 안아주셨어요. 제 얼굴을 살펴보시더니 큰일이 되었나 봐요. 아니요. 아이 미정이의 점을 보고서 확신이 드네요. 우리 막내 딸 미정이 맞아요. 내가 떠나고 몇 년 내가 너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았던지 몰라. 매정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던 거니? 어떻게 살았던 거니? 아이고, 손이 참 거칠했네. 미정아, 사실은 이렇게 된 일이 있었어요. 목사 부부가 교회에 작은 방을 빌려주셔서 6명이 함께 살았어요. 아이들끼리 함께 지내고 있던 거예요. 거기는 정말 전라도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상가 같은 걸 찾을 수도 없고 그냥 흔한 병원조차 없는 동네였어요. 온통 논과 밭, 교회와 몇 채의 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였는데 그런 곳에서 의료 진료를 받기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보건소가 있어요. 사도님, 즉 전에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의료진으로서 그 시골 동네에 온 거예요.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왔었는데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하셨고 첫째 아들을 두고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신우와 결혼할 생각이라던데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들이 저보다 1살 많았는데 그 동네에 병원이 없으니까 아프면 반드시 보건소로 가야 했어요. 어릴 적에는 몸이 조금 약해 잔병이 많이 있었는데 크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체력이 강해진 것 같아요. 태생은 약했지만 보건소에 자주 가는 1등 손님이었어요. 그때는 목사님 부부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밝은 성격을 가졌어요. 할 일이 없으면 보건소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병원 놀이를 하거나 공부를 했어요. 아들이랑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쟤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 동네에서 저희 아이들이라고 하면 대명이 전부였는데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도 있어서 의사 선생님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며 노는 즐거운 추억이 많았어요. 친구는 나밖에 없었고 새해라는 시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나를 집안의 막내딸로 생각해 주셨고 실제로 막내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챙겨주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너무나 성품이 좋아서 선생님도 친하게 지내시고 자주 교류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같이 부모 없이 홀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도 해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셨고 언니 오빠들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좋았던 것은 의사 선생님의 차를 타고 멀리 있는 시내까지 나가서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어요. 정말 의사쌤이 우리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오빠가 되는 거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미정이가. 우리 집 막내인 미정이는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미정이가 막내로서 제대로 돌봐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현재도 이미 행복하지만 공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말로 서로에게 깊은 애정이 생겨서 제 잃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입양하려고 결심하시고 절차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군 복무 중이셨고 학업 일정을 꾸준히 이행해야 했고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도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어요. 복무가 끝나고 나서 입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행정 문제로 인해 제가 갑자기 목사님 부부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구청에서 차를 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래서 전라도에서 떠나야 했어요. 당시에는 가족 관련 사항은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지가 불분명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 한마디 남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그대로 떠나버리게 되었고, 전 갑자기 겪게 된 생이별로 인해 음침하고 우울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워낙 다른 원생들과 선생님들의 구박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점점 주눅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목사님 부부가 너무나도 친절했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으며, 너무 어린 나이라 동네가 어디인지 주소도 잘 몰랐습니다. 어련한 부탁의 기억은 있었지만 전라도 지역이 얼마나 크게 넓은지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현실에 점차 적응하면서 그 기억은 멀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별 후로 마음 한구석에 그리움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행복한 시절의 기억들이 이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찾고 싶어서 끝없이 노력했던 나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민등록 말소된 사실조차 몰랐기에 더욱 그간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입양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을지 생각하면서 미루지 않고 빨리 했어야 했던 것을 깊이 뉘우칩니다. 미안해서 한동안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꿈에서 나를 부르며 울면서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 아프고 가슴 아팠어요. 내 부주의로 인해 너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이름하고 생년월일만으로는 널 찾기 어려운 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도 간첩에 가서야 알게 되었어요. 너를 찾는 중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노력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던 개인정보가 뭔지 참, 제가 고아원에 입소한 후에야 주거지가 분명해졌고 그때서야 주민등록이 살아났어요. 의사 선생님과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말도 못했는데 심장이 뛰는 것 같이 두근거리면서도 입이 다물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마 우리 며느리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진정한 가족이 되리라는 운명 아닐까요? 이런 우연이 가능하다는 게 참 믿기지 않지만 아마도 운명이겠죠. 우리 며느리가 진정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저희 집안과 비슷한 시댁과 2년 동안 맞닿았다고요. 된 것도 그렇고요. 사돈댁이랑도 이렇게 운명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니. 이게 바로 하늘이 맺어진 인연인 거죠. 뭐라고요? 저희가 문 앞에서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우리 애한테 손을 올리지 않나 막대하는 거 다 들었다고요. 잡상인이 행패를 부려서 나가라고 했다고 안 했어요. 아, 어떻게 며느리한테 잡상인이 아는 말을 써요?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시는지. 참나, 거기다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미정이한테 시끄럽다고 당할 만하니 당한 거 아니냐고 한 소리까지 다 들었거든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조신한 척을 하더니만 그게 죄다 연기였다. 소름이 돋아서 원뒤에서는 이 어린아이한테 지윽박을 찌르는 못된 년이었다. 어머님 왜셔요? 아니, 이 조그만한 게 버릇없이 구니까 제가 대신. 조카가 버릇없이 밖에서 그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박에서도 새는 법이라고 했어요. 초장에 딱 잘라서 훈육을 해야지만 정신도 차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억울할지 상상해봐요.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하지 말라고 나쁘다고 울면서 소리를 내놓겠어요. 그게 어떻게 버릇없는 행동이겠어요? 자기 엄마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안내될 딸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어린 아이보다도 못한 생각을 가진 며느리 아이를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그럼 그 말씀은 결혼식 날 잡으러 와서 결혼을 파토내겠다는 소리예요. 하필 날을 언제고 결정해버리는 건 어디 갑합니다. 안 된다는 건 무엇이냐고요? 결혼식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청첩장을 돌린 것도 아닌데 그저 인사만 자고 만난 자리에서 파토내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요, 저런 며느리랑 평생 부대 끼면서 못 살아요. 앞 다르고 뒤 다른 인간 아주 혐오합니다. 동네방네 시집 간다고 이야기 다 해놨는데 아이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애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하겠다는데 부모가 개입하는 것도 아무리 그래도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이런 집이랑은 도 못 맺겠습니다. 이런 막대먹은 집안에 우리 미정이가 시집을 간 것도 열리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도 아니고 이런 볼품없는 간호사 따위를 며느리로 맞이해야겠습니까? 우리 아들 제대로 된 집안 여식이 결혼시키려 저도 동의해요. 어떻게 사람 집안 직업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일이 조건을 따져가며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못할 처지입니다. 우리 미정이는 얼마나 밝고 용감한 아이였는데 고알랍시고 상견례 자리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짓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무식하게 가방으로 아이를 치는 것은 이런 집안은 백정 집안보다 못한 집안이라고 하지만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간호사인 우리 딸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쯤에 있습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동일하며 그렇다면 간호사 집안과 결혼하도록 하세요. 저희는 진실된 인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 구성원과는 상대하기 어려워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할 말만 뱉으면서 팔짱을 끼고 신우를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의사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행복해해서 날뛰었던 동네 방네를 자랑했는데 결국 인성 파탄난 것이 들통나서 불행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신우가 결국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나를 보며 애원했어요. 옳게는 무슨 소리야. 한번 얘기해봐. 나는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잖아.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훈육해준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셈 아닌 걸 알지? 오해 좀 풀어줘.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로 우리 둘끼리 등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파이라는 말은 무슨 소린지. 나랑 못해야겠지? 내가 정말 그런 얘기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3년 가까이 동거했던 내 친동생 같은 아이가 미약이야.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온 가족이 어떤 큰 상처를 입은지 몰라. 나는 그걸 생각하니 시름시름해지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 내 동생을 돌려줘야 해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자기랑 그런 사이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올케한테 그랬을 거야? 잘했겠지? 그 말은 미정이에게 2번 상처를 주는 일이야. 우리 집안과 연관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잖아. 내 동생 같은 아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인격 모독을 당하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고 경멸스럽게 아지해 내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더니 스트레스를 모조리 미정이한테 푼다니.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선생님은 나가자고 손짓을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같이 나가자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자 오빠가 우리 딸을 번쩍 안고 삼촌이 장난감 사줄게 같이 가자 하더라고 해 시댁시들 죄다 쳐서 보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서 너는 뭔데 따라 나오냐고 하려고 했던데 의사 선생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자는 여기 따라올 자격이 없어. 우리 미정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더니 나는 무슨 자네가 벙어리인 줄 알았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제 딸이고 제 와이프인데 어떻게 나만 여기 남겨두고? 아니, 와이프가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 참아서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 지급을 받고 속이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나. 자네는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미정이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동안 혼자 희낙낙했을 거로 생각하는군. 저도 제 부모님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따라오지 마라. 당신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댁에서의 시간이었어요. 매일 내가 보일 때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안달인 시댁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당신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우리 딸을 위해 참아왔던 거죠. 그러던 중에 오늘 알게 됐어요.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 딸의 마음에도 병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 딸이 제일 행복해야 해요. 그래서는 당신의 집안과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차가운 태도로 돌아섰더니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날은
저는 딸을 데리고 사돈 어른이 될 뻔했던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주셨던 당신의 선생님께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밤새 살아온 고난을 이야기하며 함께 눈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연락하고 지내기로 약속을 꼭 지켜가기로 했어요. 정말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을 만났어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으로 행복했어요. 선생님의 대접은 너무나도 따뜻했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께서 식구할 일 없이 전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발, 오키가 그래요? 마음을 좀 돌려주고 나를 용서해줘. 팔 아래에 당하고 쭉 팔리니까 병원 출근을 어떡하죠? 그동안 일과 사랑으로 결혼한다고 숨겨왔던 것도 밝혀졌는데 결혼은 꼭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선하게 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마 이제는 이것으로 놀릴 일도 없고 화도 안 낼 테니 제발 우리 딸을 한 번만 살려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여태까지 겪은 것들에 비하면 이런 일은 새 발짝의 피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 집안과의 인연도 싹 끊으려고 해요. 이렇게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집에서요. 너를 받아줄 수 없어도 나랑 이혼을 하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그럴 필요 없겠지? 어제 의사 선생님 집에서 잘 먹고 잘 놀며 아주 행복하게 잠들더라.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신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무서워한다고 했어. 할머니랑 고모 때문에 말야. 너는 필요 없대. 너처럼 편하게 안 들어주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아빠는 필요 없대. 그렇게 말하고 이혼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해. 시어머니랑 신우는 이혼이 무슨 말인지 난리를 쳤어. 아,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며 우리 딸 결혼을 망치겠다고. 아들까지 이혼남으로 만들고 내가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다니 여태까지 어떻게 한 거야? 저는 고아이라서 안 된다는 년이고 얼굴에 점이 있어서 망할 년이라고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왜 그렇게 잡으시는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말이 없으니 꿇어입을 다 물었어요. 바로 짐을 싸서 정말 염치도 없이 의사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고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만 신선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위자료도 받을 것이고 재산 분할도 할 예정이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고 싶었어요. 내 딸 같은 아이한테 저렇게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오래오래 지내도 평생 눌러붙어도 된다면 우리 미정이를 정말 양녀로 삼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로 뻔뻔하지 않아요. 이미 애도 있고요. 스스로의 분기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가끔 만나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가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후 의사 선생님은 제가 입을 응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딸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고 18평의 작은 빌라도 하나 사주셨어요. 제 명의로 원룸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셔서 결코 안 된다고 화를 내셨어요. 양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집을 꼭 사주셔야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했고 다른 땅에서 담비 같은 존재를 만나 생애의 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동안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죠. 남편은 말을 바꾸어서 절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고 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달 적정 수준의 양육비도 받게 되어서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제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이신 의사 선생님 밑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전 시댁에서는 제게 연락한 통이 없고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어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딸과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